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제2편 위정편 5번째 장인데요. 오늘 좀 내용이 좀 긴데, 내용은 긴데 글자 수는 많은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읽어보면 맹의자, 문효, 자왈, 무이라, 번지어, 자고지왈, 맹손, 문효어와 대왈, 무이라, 번지왈, 하위야, 자왈, 생사지일에, 사장지일에, 제지일에라. 그런 얘기. 오늘은 주제가 보니까 효연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논어는 공자의 어록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어록인데 대입 많은데, 이제 후손들이, 그것도 또 바로 직계 제자들이 아니라, 그 다음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이제 공자가 하신 이야기들을, 자꾸, 이제 밑에 내려가라면서, 이제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논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순서는 처음부터 쭉 하다가 중간에 자르고, 아르다 보니까 오늘 두 번째 편인데, 위정편이 정치와 관계된 첫 문장이 위정이 정치를 하고자 할 때 그때 위정이지만 나머지 내용은 정치와 관계없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줄 보니까 효에 관계되는 얘기네. 효. 과연 효가 과연 뭘까라고 이제 공자께서는 항상 얘기를 했는데, 공자의 기본 사상, 논의 기본 사상 보면 이제 이 효, 예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효,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기편에도 공자께서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효에 관계되어서 살아생전에는 아버님의 뜻을 살피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행동을 살피는데 3년 동안 바꾸지 아니하는 것이 효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오늘부터 총 4편을 통해서 또 효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는데, 묻는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이 누가 묻냐에 따라 효에 대해서는 답변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맹의자는 중국의 논나라의 그 대부인데, 그 맹희자의 그 아들인데, 이제 맹희자가 죽으면서 아들 이 세명제를 불러놓고, 굉장히 큰 아들인데, 비록 공자는 나이는 어리지만 효에 대해서 많이 아니, 너는 항상 그 공자한테 가서 효에 대해서 배워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바로 그러다 보니 이제 맹의자가 공자한테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효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자 자왈, 공자이 무이다, 무. 이때 위는 위배자라는 거죠. 글자 그대로 이제 풀이하고 난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리는데, 무이는 말 그대로 어떤 것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 가다가 이제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겠죠, 그렇죠? 맹의자가 대부니까 공자 같은 분들을 아직까지 위대한 분이 아니니까 우리 집에 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공자는 좀 그래도 명망가니까 수레를 타고 갔겠죠, 그렇죠? 근데 수레 타고 갔다가 돌아오면서 번지가 바로 공자의 수레를 끄는 사람, 그런 것 같아요. 번지가 수레를 끄는 사람이 인데 끌 때, 이때 공자께서 말했다. 누구한테 말했냐? 이때 진짜 인칭되면서 바로 번지겠죠, 그죠? 번지에게 말했다. 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저녁에 맹의자가 했다고 말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맹손이 문효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물었다. 이때 맹손이라 말하면 맹의자입니다. 원래 중국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첫째 아들을 맹손이라 한답니다. 맹손. 이제 둘째는 이제 중손이라 하고요. 중손. 그다음 이제 셋째를 이제 숙손, 뭐 넷째를 이제 개손이라 얘기하는데 이 맹손이 첫째 아들이니까 맹손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맹손이 혀에 대해서 나에게 물었다. 그래서 나는 뚜이 나는 뚜이 그 얘기 말했다 그러죠. 중국말은 우리말은 된데 중국말은 뚜이라 그러죠. 뚜이 그에 대해서 나는 말했다. 그에 대해서 묻자 뭐라고 말했냐니까 무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번지 하위야. 아니, 무의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론 뭐 무의라는 말이 뭐 입에 되지 않냐라고 입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했겠지만 효의 관계에 대해서 과연 무의라고 좀 아리스달성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만약에 맹의자도 과연 무의라고 알았으면 뜻을 과연 뭐 훌륭해서 많이 알았다면 질문 안 할 수도 있고 모르면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번지는 몰랐기 때문에 무의가 과연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맹의자도 몰랐겠죠, 그렇죠? 그러나 무식한 사람 아예 질문을 안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무식해서 맹의자가 그렇겠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공자한테 효에 대해서 예에 대해서 많이 배워라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무식하니까. 그래서 뭐 무의를 하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겠죠, 그렇죠? 그러자 이제 공자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아있을 때 사지이래. 이때 살아있다는 말은 뭐 부모로겠죠, 그렇죠? 뭐 현재 당신이 살아있을 때 그런 말이 아니라 부모가 살았을 때 할 때 사자는 일사자자면은 봉사 뭐 접대기 할 때 섬긴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섬긴다. 부모를 섬긴다. 어떻게 애로서 섬기는 거죠.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애로서 섬기고 돌아가실 때는 장례를 치른다. 장지일에 어떻게 장례를 치른다고요? 애로서 장례를 치르는 거다. 제지일에 그리고 어떻게 하는데 제사를 지는데 부모의 제사를 지르는데 어떻게 애로서 제사를 지른다. 즉 살아 계실 때는 부모님 살아 계실 때는 애로서 모시고 돌아가실 때는 애로서 장례를 치르고 또 제사를 지낸다. 그것이 바로 무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무의라는 말은 이 다음에 뜻하는 말이 그거겠죠, 그렇죠? 애에 위반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효라고 얘기를 했겠죠. 요거에서 이제 뒤에서 뜻을 풀이해보면 결국 무의는 애에 위반되지 않는 거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무의에 대해서 처음에 공자가 맹의자가 물었을 때 효에 대해서 물었을 때 무의라고 말을 했을 때 맹의자가 뭐라고 받아들였을까요?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효에 대해서 묻자 무의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너는 앞으로 공자한테 가서 효나 예에 대해서 물어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 효에 대해서 배웠나 얘기했으니 그 명령을 유언을 입에하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지도 않았을까라고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자는 돌아오면서 이 번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맹의자가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말을 했었을 텐데 너도 만약 번지가
맹의자가 혹시 뭐 친할 수도 있으니 혹시 무의라고 물으면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무의란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뭐 집에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대적으로 그러면 지난번에는 이 아까 이 하기편에서 효에 대해서 공자께서는 그런 말을 했다 했잖아요. 이 살아있을 때는 그 뜻을 잘 살피고 돌아가실 때는 그 행적을 잘 살피고 3년 동안 아버지가 했던 그런 것들을 바꾸지 아니한 것을 이 효라 얘기하는데 지금은 효는 바로 또 다르게 표현을 했을까요? 살아 계실 때는 애로서 숨기고 돌아가실 때는 애로서 장례 치르고 애로서 만약에 제사를 지내는 게 효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이 애라는 것이 뭘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애라는 것은 한문 그대로 풀이를 해보면 요거는 제사 지냈잖아요. 귀신 신자. 요거는 이제 풍성할 풍자니까. 그러니까 풍성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추석이나 한가위나 추수감사절 지내보면 그동안에 곡식을 풍성하게 많이 얻은 것들을 조상님한테 이제 이 정성껏 이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정성을 다한다는 게 바로 예인 같아요. 정성을 다하는 것이. 그렇다면 살아생전에 정성껏을 잘 모시고 돌아가실 때도 정성껏 장례를 잘 치르고 제사를 지내라라고 얘기를 이 명의자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명의자가 이때는 이제 자기 아버지가 안 돌아갔으니까 좀 그만하게 꿇었겠죠. 뭐 예를 제사도 안 지내고 그래 했기에 뭐 제사도 좀 예의에 맞게 잘 지내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또 마찬가지로 뭐 예로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예로서 잘 모시고 예로서 제사를 잘 지내 장례를 잘 지내고 제사를 잘 지내야 할까요? 만약에 어떤 천편일률적 어떤 규정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제사상에 뭐를 놔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조일일시를 놔야 된다고 했을 때 일시 과일을 놓는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나에게는 그렇게 이 과일을 살 행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무조건 빛을 내가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자기의 분수에 맞게끔 하는 것이 진정한 효지 않겠냐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도 이제 부모 세대의 입장에서 뭐 친구 아버지가 뭐를 한다고 했었을 때 내 아들이 그에게 관계되는 능력이 된다면 상관없지 능력이 안 되면 굳이 어떻게 뭐 돈을 빌려와서라도 그렇게 해야 부모 마음이 편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부모한테 효를 하는 방법은 사람들은 제각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능력에 맞게끔 살아계실 때 보필하는 거고 또 능력에 맞게끔 장사도 지내고 또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최근에 뭐 저희 딸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건데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갔으면 뭐 어디다 뭐 장례를 치러야 되느냐 물었는데 저도 좀 기분이 좀 끌적지근했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모에 대해서 어떤 묘를 쓴다든지 어떻게 하는 건 하나는 메모리탑이다. 메모리 기념탑이다. 기념탑은 너희들이 부모에 대한 언덕이 높다고 생각하고 부모를 기릴 마음이 있다면 그럼 너희들 손에 달려 있는 거지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서는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한들 무엇을 알겠느냐 너희들 맞게끔 해야 되는 말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말이 분수에 맞게끔 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 하나 이제 분수에 대해서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현재 일이 있는데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모가 돌아갔을 때 그럼 이 당장 일을 처리하지 않냐고 이 장례식장에 쫓아가야 될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기에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돌아가신 부모는 뭐 내가 달려간다 해도 살아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현재 있는 일을 급한 것을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서 말한 대로 살아생전에 애로서 섬긴다는데 이 애로서 섬긴다는 것이 뭘까요? 애로서 부모가 아프면 쉽게 말해서 뭐 똥 받아내는 것이 과연 애로서 섬기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부모 일와 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노후에 대해서는 이 사회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본인의 일을 잘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민교육 헌장에 보면 우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했다시피 우리는 뭐 비슷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저는 뭐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야야 너는 내가 죽고도 울지 마라. 울면 자꾸 저승길을 몸바고 뒤돌아가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그런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거든. 마찬가지로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맡은 바 투철하는 이 나은 거지, 이는 일을 하지 않냐고 부모에서 뭐 옛날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효우상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연료문도 세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에서 효부상 어떤 상을 받은 집안치고 잘된 집안은 없다 했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를 가만 살펴보니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가 아프다 해가지고 밑에서 자기 일을 하지 아니고 돌봤다 그러면 가정 형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상하게 풍지박상 나겠죠, 그렇죠? 그런 병상에 누워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고 전마가 나 때문에 저렇게 하니까 그런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 같아도 그런 것 같아. 열심히 활동하지 않냐고 나의 병수발을 한다.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자기 일을 꿋꿋이 행동을 잘하면 부모는 이 자식이 열심히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병이 안 오지 않을까요? 자식이 이렇게 뭐 잘 못하고 등등 하니까 그러면 부모 입장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현대는 스트레스 큰 병이니까 그 자식이 잘 못하니까 부모가 아프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부모가 혹시 아프면 자식들이 행동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저 유튜브 방송 듣는 분 중에 만약에 부모 아프다 그러면 먼저 부모가 왜 아플까 보다는 나의 행동이 그동안 잘하고 있을까 안 할까, 사리에 맞게끔 잘하고 있지 않을까,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식이 똑바르게 생활하면 부모는 그것만 지켜봐도 튼튼하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아플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이 세상에 애로서 부모를 살아생전에 섬긴다는 뜻은, 저는 이제는 부모의 병수발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뜻깊은 일을 본인 일을 잘하고 있느냐 안 했느냐, 그걸로 서로서 좀 사고의 전환을 할 필요 있지 않을까. 물론 옛날에 농경 시대에서는 한 집안에 잘 살 수밖에 없는, 부모를 모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는
뭐 365일 24시간 내내 같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65일 24시간 같이 있어도 효부상, 효자상 받은 그 집안에는 별로 가정이 풍족하지 않더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따라 달리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 다 삶들이 다 다르니까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이 바로 분수에 맞는 일이지 않느냐라고 생각되어진다 이거죠. 현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는 거죠. 부모를 걱정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일을 얼마나 잘 투철하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저는 오늘날 효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행운의 노노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위정편 5째 문장, 맹의자가 효에 대해서 물은 거에 대해서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즉 살아생전은 예로서 부모를 잘 모시고 돌아가실 때는 예에 맞게끔 장례와 제를 잘 모셔라. 근데 그 예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